안녕하세요. 똑똑한 백세입니다. 요즘 눈이 침침해져서 안과부터 가야 하나 고민하고 계셨다면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먼저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 오후만 되면 흐려지지 않으십니까? 글자가 번져 보이다가 잠깐 눈 감으면 또 괜찮아지지 않으십니까? 이렇다면 지금 당신 눈은 망가진 게 아닙니다. 지쳐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느끼는 침침함의 상당수는 질병이 아니라 기능 저하입니다. 그리고 기능은 회복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회복시키는 방법을 모르고 계속 더 혹사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병원 이야기보다 먼저 집에서 단 몇 분으로 시야를 다시 안정시키는 방법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안약을 넣어도 그때뿐이었는지, 왜 안경을 바꿔도 만족이 없었는지 정확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눈이 훨씬 덜 피곤해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력이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력 수치가 그대로인데도 침침함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력은 얼마나 또렷하게 구분하느냐를 측정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선명함의 유지력입니다. 잠깐은 보이는데 지속이 안 되는 상태.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해결 방법도 달라집니다. 눈 안에는 수정체를 잡아당기는 작은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수축하면 가까운 곳에 초점이 맞고 이완하면 먼 곳에 맞습니다. 이 근육은 하루에 수천 번 움직입니다. 그런데 50대 이후부터 이 근육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근육이 약해지는 것보다 이완 속도가 늦어지는 겁니다. 즉, 긴장했다가 풀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가까운 것을 오래 보면 멀리 볼 때 흐려집니다. 이게 바로 초점 회복 지연 현상입니다. 실제로 해외 시각과학 연구에서는 60대 이상에서 초점 회복 시간이 젊은 층보다 2배 이상 느리다고 보고합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피로가 누적됩니다. 여기에 눈물막이 더해집니다. 눈물막은 세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름층, 수분층, 점액층. 이 세 층이 균형을 이루어야 빛이 깨끗하게 통과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기름층 분비가 줄어듭니다. 기름층이 약해지면 수분이 빨리 증발합니다. 그 결과 눈 표면이 미세하게 울퉁불퉁해집니다. 빛이 고르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번짐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햇빛 보면 번져요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 역시 초기에는 기능 문제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 남성분이셨습니다. 운전할 때 신호등이 겹쳐 보인다고 오셨습니다. 검사를 했지만 백내장은 초기 망막 이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 표면 검사를 해보니 눈물막이 10초를 버티지 못하고 깨졌습니다. 이건 기능적 불안정입니다. 그분께 오늘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회복 루틴을 안내했습니다. 눈을 쉬게 하는 시간, 초점 이완, 깜빡임 훈련. 2주 뒤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호등이 또렷해졌습니다. 수술도 약도 아니었습니다. 기능 회복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행된 백내장, 황반변성, 녹내장 같은 질환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는데 계속 불편하다면 기능 저하를 먼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자극이 아니라 이완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단계가 중요합니다. 눈 감고 2분. 이 시간 동안 눈 표면은 다시 코팅되고 조절근 긴장은 떨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눈을 감되 이마에 힘을 주지 않는 겁니다. 힘을 빼야 진짜 이완이 됩니다. 그 다음 먼 곳 5초. 이건 단순해 보이지만 생리학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근육은 길어질 때 피로가 풀립니다. 가까운 곳만 보면 조절근은 계속 짧아진 상태입니다. 멀리 보면 근육이 길어지면서 긴장이 풀립니다. 이건 물리적인 원리입니다. 마지막, 천천히 4번 깜빡임. 깜빡임은 눈물막을 다시 펼치는 동작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소 너무 빨리 깜빡인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천천히 감았다가 뜨면 눈물층이 고르게 펴집니다. 이 단계에서 빛 번짐이 줄어드는 걸 많이 느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하루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눈이 흐려질 때마다 하는 겁니다. 타이밍이 치료입니다. 피로가 누적되기 전에 끊어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눈을 비비는 습관. 이건 정말 줄이셔야 합니다. 비비는 순간 각막 표면이 미세하게 손상됩니다. 일시적으로 눈물이 퍼지면서 잘 보이는 느낌이 들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오히려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밝기를 무조건 올리지 마십시오. 화면 밝기를 과하게 높이면 눈부심이 증가하고 동공이 계속 수축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역시 피로를 키웁니다. 밝기는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 건강은 나이를 멈추는 일이 아닙니다. 피로를 누적시키지 않는 일입니다. 눈은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이 조금이라도 무겁다면 바로 해보십시오. 눈 감고 2분, 먼 곳 5초, 천천히 4번 깜빡임, 그리고 아까보다 덜 번지는지 직접 느껴보십시오. 작은 차이가 느껴진다면 그게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을 매일 쌓는 것이 노년의 시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이 침침함이 기능 문제인지 병적인 문제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구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불안해할 필요도 없지만 반대로 놓치면 안 되는 신호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능적 침침함의 특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비교적 낫다가 오후로 갈수록 흐려진다. 잠깐 눈을 감고 쉬면 조금은 회복되는 느낌이 있다. 멀리 보면 나아지는데 가까운 작업을 오래 하면 심해진다. 양쪽 눈이 비슷하게 불편하다. 이런 패턴이라면 기능 저하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회복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는 바로 진료가 필요합니다. 한쪽 눈만 갑자기 흐려진다. 시야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 느낌이 있다. 빛이 번쩍이며 번개처럼 보인다. 날파리 같은 점이 갑자기 많아졌다. 통증과 충혈이 동반된다. 이건 기능 피로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루틴을 하지 말고 바로 병원입니다. 이 선을 정확히 아는 것이 불필요한 공포도 줄이고 진짜 위험도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제 백내장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침침하면 바로 백내장을 떠올립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입니다. 진행되면 빛이 산란되어 시야가 뿌옇게 됩니다. 하지만 초기 백내장은 항상 뚜렷한 증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는 기능 피로와 겹쳐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백내장은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나빠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침침함은 하루에도 오르내립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제가 진료했던 60대 후반 여성분 한 분은 백내장 수술을 고민하며 오셨습니다. 요즘 너무 침침해서 수술해야 할 것 같아요. 검사를 해보니 백내장은 초기였습니다. 하지만 눈물막 파괴 시간이 정상보다 절반 이하였습니다. 표면이 불안정했던 겁니다. 한 달간 표면 안정 관리와 초점 이완 루틴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불편감이 크게 줄었고 수술은 미뤘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모든 침침함이 곧 수술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눈은 환경에 매우 민감합니다. 조명, 화면 밝기, 바람,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이 모든 요소가 눈 표면과 근육 긴장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수면이 부족하면 눈물 분비가 감소하고 염증 물질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 날 유독 침침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침침함은 눈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리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일상에서 눈을 보호하는 습관 5가지를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40분 이상 가까운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40분 작업 후 적어도 1분은 먼 곳을 보십시오. 둘째, 화면 밝기를 주변 밝기와 비슷하게 맞추십시오. 과하게 밝으면 눈부심이 증가합니다. 셋째, 건조한 공간에서는 가습을 유지하십시오. 특히 겨울철 난방 환경은 눈 표면을 빠르게 말립니다. 넷째, 눈을 비비지 마십시오. 가렵다면 차라리 인공 눈물을 사용하십시오. 다섯째, 하루 3번. 아까 말씀드린 3분 루틴을 하십시오. 아침, 오후, 저녁. 이 5가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하면 차이를 만듭니다. 눈의 기능은 계단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완만하게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 급격한 하락을 막는 것이 바로 이런 작은 관리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조절근 피로 누적은 회복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초기에 관리하면 회복 속도가 유지됩니다. 방치하면 회복 자체가 더뎌집니다. 이 차이가 몇 년 뒤 체감 시력을 바꿉니다. 혹시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해왔는데 이제 와서 달라질까요? 네,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기능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기능 단계에서는 자극을 줄이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손상 단계에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 경계선에 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눈은 정직한 기관입니다. 쉬게 하면 맑아집니다. 혹사하면 탁해집니다. 그 단순한 원리를 우리가 너무 오래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침침함은 끝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3분만 반응해도 눈은 달라집니다. 지금 눈이 조금이라도 무겁다면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눈 감고 2분, 먼 곳 5초, 천천히 4번 깜빡임. 이 단순한 반복이 노년의 시야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눈 건강뿐 아니라 몸과 마음을 지키는 실질적인 정보만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눈은 아직 충분히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입니다.